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 선별이 매우 중요하지요. 2022년 상반기 환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꼽힌 분입니다. 이병화 신한금융투자 혁신성장 파트장입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먼저 장이 좀 이렇지만 축하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몰캡 부분이 1등이 참 오랜만에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번 상반기는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1등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일단 시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신한혁신성장팀이 이번에 환경 비즈니스 스몰캡 1등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달성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좀 영예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마냥 저희가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상반기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전략들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빈메모리 쪽의 소재나 부품이라던가 그리고 전자담배 좀 핫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아이템들 그리고 K농기계도 저희 팀에서 먼저 발굴해서 퍼스트콜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게 이번 1등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재밌네요. 복귀 좀 해볼까요? 전자담배는 어떤 스토리였죠?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한 20% 정도로 완만한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보면 미국이나 일본 침투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수율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IT 대기업 산하에 있었던 그런 그 벤더들에서 전자담배를 만들면서 이런 글로벌리 성장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수율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런 쪽의 벤더들이 전자담배 수율을 잡기를 좀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도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난히 힘든 시장이었던 올 상반기의 스몰캡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혁신성장 파트는 상장 주식 이외에 또 비상장 커버리지까지 확대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까지 커버를 하시는 겁니까? 신한혁신성장팀에서는 현재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섹터의 풀 커버리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그렇고요. 예. 현재 40개 이상의 커버리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비상장도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좀 퍼스트콜 드리는 게 저희의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섹터를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콘부터 벤처까지 풀 커버리지 패키지로 한다는 게 참 고무적인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을 좀 볼까요? 상반기에는 OTT나 NFT 관련된 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메타버스를 위시한 그런 밸류 체인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게 상장, 비상장 할 거 없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빈자리를 메타버스가 채우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성장주 회피 심리가 워낙 강했던 부분이 상장, 비상장 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상반기에는 웹 3.0 산업을 돌이켜 보면서 보안과 결제 부분을 좀 제시를 드리기도 했는데 결과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OTT나 NFT의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성장성이 다시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는 비상장에서도 이런 OTT나 NFT 관련된 기업 발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약간 좀 피해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 섹터라는 그런 용어도 태어나고 있는데 비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 좀 조선기계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긴 한데 그런 기업들의 운영 자금이 그렇게 녹록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들도 아마 백로그죠.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비상장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상장도 마찬가지로 유통시장과 상장시장과 연결돼서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꺾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장시장도 저희가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에서 비상장도 마찬가지죠. 비상장 같은 경우는 발행 시장이 몇 년 동안 워낙 화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 PSR 20배, 30배, 50배, 심지어 PSR로도 타겟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비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 어떻게 보면 상장보다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았던 섹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 시장 자체에서 그런 높아진 밸류에이션의 섹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리셋되는 분위기에서 좀 새롭게 초기 투자 들어가는 애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좀 상장 시장과 마찬가지로 많이들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SMR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LNG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항공우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한 부분의 산업들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긴축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네. 상장 기업뿐만 아니고 비상장에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굳이 뭐 상장과 비상장을 전부 다 아우르고 계시니까요.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자, 겨울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길고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좋은 전략인지, 아니면 태풍이 오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게 좋은 전략인지, 그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하락폭이 워낙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럴 때는 백투 더 베이직을 많이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럽죠. 왜 너네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몰랐냐. 저금리 기조에서 고밸류에이션이 고금리 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건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왜 그런 걸 몰랐냐.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분기 실적의 증익과 감익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많이 제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감익 사이클이 너무 짧고 굵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시면 감익이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때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감익이 막상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고 주가가 반영된 상태부터는 주가가 좀 빠지기보다는 좀 긴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섹터들이나 그런 테마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겨울이 왔다보다는 겨울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송관 말씀이지만 이제 리셋이란 말을 쓰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상장이나 비상장에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나 테마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쏠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과거에도 큰 조정폭 이후에 반등 시에는 항상 주도주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게 시작됐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기로는 낙폭과대 성장주, 실적 성장주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밸류체인의 커버리지를 쭉 보더라도 2분기에 의외로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나왔는데 Q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변화라던가 원자재 투입의 레깅 효과 때문에 서프라이가 났는데, 아마 수출주 비중이 높은 RT라던가 많은 부분에서는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야, 서프라이즈인데 주가 많이 빠졌네? 그런 부분에 좀 먼저 주목될 수가 있고, 하지만 리세션이라는 게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6개월, 1년 뒤에 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3분기, 하반기, 내년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EPS의 하락을 EPS 추정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럴 때는 새로운 성장주들에서 주목을 다시 시작해요. 그런 데로 또 쏠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박스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는 약간 좀 틈새 성장이라던가 테마들이 많이 또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말씀을 듣다가 주도주의 변화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묻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저희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네. 포럼 자료를 냈어요. 저희 포럼 자료 제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뭡니까?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농담이고요. 상반기 대표 보고서는 네, 난공불락이었는데 맞습니다. 난공불락이고 그 앞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혁신과 해자의 조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테마로 제시했던 게 IT 소부장, 그리고 하이레벨의 로봇 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 그리고 골프 산업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가는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주가만 보면 저희도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주가 보건력이 뭐가 높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넣을 거 놓고 빼고 그런 거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좀 새롭게 사이클이 오는 종목들과 테마 중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펀더가 없습니다.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은데 주가가 가겠어 보시겠지만 성장주는 선행 요인들의 많이 자극에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LNG 선에 관련된 뭐 그런 기자재들이라던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전 같은 쪽 그리고 항공우주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실적보다는 그런 성장의 방향성을 보고 많이 좀 강하게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레벨 쪽은 제 생각엔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로봇 산업인데 로봇 산업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뭐 휴먼 로봇만 생각하시는데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 업체, 미국 업체들이 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국산화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IT 전방 산업이나 자동차가 안 좋다 해도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 산업의 그 탑라인이 약간 좀 막혀 있다 하더라도 침투하면서 국산화되는 애들은 제로에서 새로 생기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사실 주도주의 변화라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로봇 산업을 좀 더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휴먼 로봇뿐만 아니고 산업 단위 로봇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매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 스모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추가 주목될 것 같은데 물론 자리가 매우 어려운 순간인 것도 압니다. 자, 로봇 쪽에서 이 산업 쪽에 좀 더 익스포저가 크고 국산화가 됐다면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보고서로 발간한 종목 중에는 이제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난레이트로 지금 제시를 드리긴 했지만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의 국산화를 성공시킨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 업체로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글로벌 반도체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직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벤더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1차 장비 업체들이 국산화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성장과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탑스라는 기업은 저희 IT 쪽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인데 뉴스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을 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노령화도 심하고 그리고 그런 니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시장이 니즈가 있는 곳에 글로벌 기업과 같이 좀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대표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외국인이 오랜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전자전기의 매수세가 좀 가파른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글쎄요, 스몰캡 같은 이제 작은 종목까지도 이런 매수세가 뭐 확산될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현재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의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보다는 저희 사회자님이 매크로 전문가셔서 더 잘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1등 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 저 말고도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귀가 따올 정도로 이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견 중소기업, 그러니까 미드 스몰캡 영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 지난주에는 올랐을 때 스몰캡들 못 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봤지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괜찮고 당장은 리세션의 영향이 없으니 그 부분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실적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 큰 기업들은 추정치가 빨리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좀 약간 뒤이어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큰 기업들의 가믹 사이클과 비슷하게 갈래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혁신성장에서 보고 있는 비메모리 쪽은
국내 기업의 포션이 떨어지면서 올라온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게 뭐 TS라던가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인데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견조할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도 좋냐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 방어가 괜찮은 섹터나 종목들은 낙폭 과대의 그런 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귀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낙폭 과대의 반등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꽤 괜찮을 거예요. 3분기까지도 꽤 괜찮게 이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말 고객사의 의존도가 특정 고객에 치우치거나 그런 종목들은 감익이 빨리 이루어지겠지만 고객사가 다양화되고 품목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가는 기업들의 경우 실적의 견고함을 보고 수급도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 같은 시장에서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조사에서 스몰캡 부분 1위를 차지한 분께 하반기 시장 전망과 어떤 섹터와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마지막에 소개가 됐고요. 또 로봇 관련 주 중에서 탑픽으로는 인탑스와 라운테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거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병화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